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지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역사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하고 가야겠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었죠? 네, 맞아요. 우리 삼국통일 과정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자, 우리 삼국통일 과정을 짧게 6가지 단계로만 복습해볼까요? 자, 천천히 선생님과 함께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 네, 맞습니다. 나당, 연합.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제, 멸망. 자, 세 번째, 고구려, 멸망. 자, 네 번째, 맞습니다. 매소성 전투. 자, 다섯 번째, 기벌포 전투. 자, 마지막으로 삼국 통일이 되겠죠. 네, 여러분 복습을 정말 다 잘해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6반 친구들 모두 이제 복습을 잘해와서 아주 선생님이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그러면 오늘 수업도 아주 즐겁게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수업 내용을 간단하게 퀴즈로 소개를 해주려고 해요. 자, 퀴즈. 이것이 지금 이제 선생님이 말하는 이것이 무엇일지 정답을 아는 친구는 크게 외쳐주세요. 자, 퀴즈 나갑니다. 자, 이것은요, 대나무로 만든 필이에요, 필이. 자, 그런데 이것을 불게 되면요, 나라의 온갖 근심과 걱정이 없어진대요. 자, 그래서 이것은요, 신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상의 필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석진이가 큰 목소리로 대답을 해줬어요. 네, 이것은 바로 만파식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만파식적은 오늘 우리가 배울 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됩니다. 자, 이 왕을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네, 맞아요. 민지가 아주 잘 대답을 해줬어요. 자, 바로 신문왕인데요.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는 이 학습 목표랑도 써 있지만, 학습 목표랑도 연결이 되지만, 이 통일신라의 발전과 관련이 있는 이 왕, 바로 신문왕. 그리고 이 통일 이후에 사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통치체제, 그리고 경제, 당연히 그대로일까요? 바뀌었을까요? 당연히 바뀌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지 선생님과 그 모습을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미리 칠판에 써놓은 학습 목표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네, 모두 잘 크게 읽어주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도 힘차게 1번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주제는요, 강력한 왕권의 확립인데요. 이 1번 주제에서는 바로 아까 만파식적 이야기에서 말했던 신문왕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문왕은요, 매우 중요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4가지로 나누어서 볼 거예요. 자, 어떻게 4가지로 나누어서 볼 거냐면요, 정치, 경제, 그 다음 사회, 마지막 문화, 이렇게 나누어서 볼 건데요. 자, 정치 먼저 볼까요? 자, 신문왕은요, 이제 기본적으로 왕권을 굉장히 강화하고 싶었던 왕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정치 측면에서는 여러분 다 같이 생각해 볼까요? 왕권을 강화하고 싶다면 귀족의 권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내려야 되겠죠.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정치 측면에서는 대표적인 그리고 신문왕의 대표적인 진골귀족이기도 했으면서, 그리고 신문왕의 장인이기도 했던, 여러분 장인이라는 말 알아요? 장인어른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때 그 장인인데요, 그래서 신문왕의 장인이기도 했던 바로 김흠돌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김흠돌의 난
기간을 진압하게 되면서 이 신문왕이 진골귀족 세력을 대거 숙청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으로 경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신문왕은요, 당연히 또 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요, 실시한 정책이 관료전을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노급을 폐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뭔가 선생님 너무 용어가 어려워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이 관료전과 노급은 여기 이 부분에서는 그저 이 관료전은 그냥 조금 왕에게 약간은 더 좋은 토지 제도였다. 그 다음에 노급은 귀족이 더 좋아했던 토지 제도였다 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3번 주제에서 조금 더 선생님이 보충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사회로 넘어가서 이제 통일 이후에 영토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넓어졌겠죠. 그랬기 때문에 이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통치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신문왕은요, 지방과 군사 제도를 정비하게 되는데요. 이 지방 제도는요, 구주, 오소경으로 정비를 하게 되고요. 자, 군사는요, 구서당, 십정으로 이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구주, 오소경, 구서당, 십정은 이 2번 주제로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화인데요. 이 문화에서는요, 이 신문왕이 학교를 설립하게 돼요.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학교의 이름은 바로 국학인데요. 이 국학을 설립함으로써 여기서는 아까 무슨 교육을 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유아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여기에서 6급품 학자를 양성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러분?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제는요, 통일신라의 통치체제입니다. 자, 통일신라의 통치체제는요, 3개로 나눠서 볼 건데요. 자, 크게 중앙, 지방, 군사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은요, 또다시 2개로 나눠서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먼저 왕을 중심으로 하는 첫 번째 세트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신라의 귀족 세력을 중심으로 한 가지 또 세트로 기억을 해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 신라의 귀족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맞습니다. 상대등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상대등. 자, 그래서 이 왕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을 이제 배워볼게요. 자, 왕, 그 다음에 집사부, 그 다음에 중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상대등을 중심으로 한 귀족회의였던 화백회의. 자, 이렇게 이제 세력이 나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이 위의 세력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즉 이 위의 세력의 권한이 강화가 되면 이 아래 상대등과 화백회의를 주축으로 한 세력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약화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럼 반대로요. 위에 왕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들이 약화가 된다면요. 반대로 아래 상대등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은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은 세력이 어떤 관계다?
비례관계가 아니라 반비례적인 관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지방행정제도로 넘어가면, 자 아까 우리 약간 신문학에서 봤어요. 이 지방행정제도 뭐였죠? 네 맞습니다. 구주 오소경이었는데요. 자 선생님이 여기 PPT 여기 사진을 띄워놨죠.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지도에 통일신라의 지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지도에 전국을 몇 개의 주로 나눠놨나요? 맞습니다. 9개의 주로 나눠놨죠. 그래서 말 그대로 몇 주가 됐을까요? 맞습니다. 9주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해결이 됐는데, 네, 지금 현선이가 오소경이 뭐예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소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까 해요. 자, 오소경. 여러분, 뭔지 잘 모르겠어도 오소경 몇 개일 것 같아요? 맞아요. 5개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소, 무슨 소자일 것 같아요? 한자인데? 맞아요. 작다는 거죠. 그죠? 5개의 작은 경, 수도 경자인데. 자, 그래서 그러면 수도가 5개나 된다는 거네요. 그죠? 근데 그냥 수도가 아니라 작은 수도래요. 자, 그러면 왜 5개나 이제 작은 수도를 설치했을까를 또 궁금하죠, 여러분. 자, 그럼 또 여기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통일신라의 수도가 어디였을까요? 맞습니다. 인서가 지금 아주 잘 얘기를 해줬어요. 바로 금성이라고 나와 있는 경주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 금성이 근데 지금 여러분 어때요? 한반도의 중간에 있나요? 아니면 약간 치우쳐져 있나요? 네, 맞아요. 치우쳐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문왕도 약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이게 약간 어때 보여요, 여러분? 맞아요. 희준이가 잘 말해줬는데요. 약간 불안하고 약간 뭔가 치우쳐져 보여요.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뭘 설치했을까요? 맞아요. 오소경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써보자면 수도가 동남쪽에 치우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 같이 뭘 설치했다? 네, 맞습니다. 오소경을 설치했다. 자, 그 다음에 군서로 넘어가서 군서도 여기서 잠깐 봤었죠. 구서당 십정이었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뭔가 수상하게 가운데를 좀 띄워놨어요. 그쵸?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쓰려고 그래요. 자, 구서당은요 중앙군이라서 중앙 쓰고요. 자, 그 다음 십정은 지방군이라서 여기에 지방을 쓰고 싶어서 살짝 띄워놨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영호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줬어요. 아까 전국을 9주로 나눴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방제도가 9주로 시작을 했었는데 왜 지방군은 9정이 아니라 10정인가요? 라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줬네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 지도, 여기 아직 지도가 띄어져 있죠, 여러분. 자, 이 지도에서 가장 영토가 넓은 주를 찾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한 주가 되겠죠. 자, 근데요, 이 한 주의 특징, 영토가 가장 넓다 빼고도 또 한 가지 특징을 찾아볼까요? 맞습니다. 바로 발해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주에는 각각 한 개의 정을 배치했지만 이 한 주에는 몇 개의 정을 배치했을까요? 10정이 되려면 2개의 정을 배치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궁금증이 해결이 되었나요? 한 주에 2개의 정을 배치했기 때문에 10정이 되었더라를 알면 되겠고, 자, 그러면 중앙군인 구서당도 안 볼 수가 없겠죠. 자, 구서당. 자, 이 구서당에는요, 신라. 뭔가 중앙군이니까 신라군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라군 플러스 옛 고구려인, 옛 백제인까지 이렇게 다 포용해서 이것은 즉 민족 융합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았나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 자,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줘서 벌써 이제 마지막 주제로 왔어요. 자, 마지막 주제인 통일신라의 경제입니다. 자, 이 통일신라의 경제 파트에서는요, 첫 번째 문서를 하나 볼 건데요. 무슨 문서냐면요, 민정문서입니다. 이렇게만 쓰니까 무슨 문서지? 약간 모르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약간 별칭을 한번 적어줘 볼게요. 바로 신라, 촐락, 문서라고도 불리는 게 민정문서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약간 감이 오나요? 이 민정문서는 어느 곳의 상황을 기록한 문서일까요? 맞습니다. 촐락의 상황을 기록한 문서이겠죠. 자, 그러면 이 신라 촐락 문서, 즉 민정 문서는 어디에서 발견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어느 곳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작성하였으며,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럼 왜 작성하였으며, 그 다음에 누가 몇 년마다 작성했을까? 다들 궁금하죠? 자, 이거를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민정문서, 뭔가 신라 문서이니까 경주에서 발견됐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쉽게도 아니고, 자, 일본 한자죠. 일이란 한자죠. 그래서 일본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자, 일본 도다이사, 절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고, 이 도다이사 효소인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이거는 왕궁의 그 유물 창고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은요. 그럼 대체 이 민정문서는 어디를 조사하였을까? 이 조사한 곳은 굉장히 많았겠지만 지금 알 수 있는 곳은 몇 개 없다고 해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오소경 배웠죠, 그쵸? 이 오소경 중에 하나인 서원경, 이 서원경 근처, 이 서원경 부근에 사해점, 너무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로 쓸게요. 사해점촌 등을 조사한 건데, 이 사해점촌은 뭔가 좀 낯설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마을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목적. 그럼 이걸 대체 왜 작성했을까? 여러분 왜 작성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세 얻으려고, 세금 얻으려고. 그랬기 때문에 땅을 조사했겠죠. 그쵸? 일단 땅뿐만 아니라 뭐 가축의 수, 아니면 뭐 마을의 나무숲, 이런 것도 조사를 했겠죠. 자, 그래서 이 목적은 조세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라고 아시면 되겠고, 자, 자, 그럼 누가 몇 년마다 작성했을까요? 자, 그건 바로 정부에서 막 이렇게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촌주가 3년마다 작성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러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따가 알려준다고 했던 관료성과 노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 노급은요, 이 노급과 관료선을 설명하려면요, 신문왕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신문왕은 아까 뭐를 강화하고 싶었던 왕이라 했죠? 맞습니다.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왕이라 했죠. 자,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 신문왕이 노급을 어떻게 했죠?
맞습니다. 노급을 폐지했어요. 자, 그러면 이 노급이라는 것은 왕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간단하게 그냥 표시를 해볼 때 노급에 귀족이 덮고 있는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왕보다는 귀족이 약간 더 좋아할 제도니까요.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신문왕이 지금 뭘 했죠? 관료전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건 뭘 뜻해요? 왕이 더 좋아하는 제도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노급이 뭐길래 귀족이 좋아했고 관료전이 뭐길래 왕이 좋아했을까를 이제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급은요, 수조건. 근데 이것은 관료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있었던 건데요. 자, 이 수조건 어렵죠, 말이. 자, 수조건, 무슨 권리일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조세를 거둘 조세를 걷는 권리, 요런 이제 권리인데요. 옛날에는 관리에게 돈을 그냥 주고 뭐 쌀을 그냥 주고 요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월급으로 이런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토지를 주고 그 토지에서 직접 너가 세금을 걷어 라고 이제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권리가 바로 여러분 뭐라고요? 맞습니다. 수조건이라고요. 자, 그런데요, 노급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토지에 속해 있는 그 농민을 노동력으로서 징발할 수 있는 노동력, 이것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족이라면 당연히 뭐가 더 좋겠어요? 노급이 더 좋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신문왕 때는 이 노동력만을 없앤 관료전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비교 다들 잘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전. 이 정전은 자영농민의, 그러니까 즉 땅을 갖고 있는, 자신의 땅을 갖고 있는 농민을 말하는 거죠. 이 자영농민의 토지 소유를 국가가 인정해주는 제도였습니다. 그게 바로 정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선생님과의 개념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이제 한 번씩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 신문학 업적 당연히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겠죠. 자, 이 신문학 당연히 기본도래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봤던 관료전과 노급 지급했고 폐지했고 이거 알아야 하고, 통치체제에 다시 정비했다는 거, 그 다음에 국학 설립. 자, 그러면 통치체제는 어떻게 정비되었나? 이 세력 두 개 구분해야 하고, 그 다음에 구주 오소경 중에서도 오소경을 좀 중심적으로 왜 설치했는지, 자, 그 다음에 구소당 실정, 민족융화, 그 다음에 한 주에 2개의 적을 배치했다. 요거 알아야 되고, 자, 경제 부분에서는 특히 민정문서 왜 발행했는지, 왜 작성했는지, 그 다음에 누가 몇 년마다 작성했는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노급과 관료전 비교하는 거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통일신라의 문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6반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도 복습 열심히 해봅시다. 고생 많았습니다.